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는 달리 전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나온 7월 생산자 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달에 비해 1.0% 급등했습니다. 0.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을 걸로 봤는데 실제로는 역대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주황색 선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입니다. 7개월 연속해서 실제 발표 수치 회색 막대를 과소평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7.8%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 지표는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편제를 사용해서 지표를 축적해 왔습니다. 생산자 물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산자, 그것도 국내 생산자들이 받은 판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종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생산 과정 중간에 들어가는 항목은 별도로 측정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이죠. PPI와 CPI 둘 사이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방향이나 변동의 크기, 변곡점 같은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는 데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흰색 선은 생산자 물가, 주황색 선은 소비자 물가입니다. 전년 동월비 상승률인데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통상 생산자 물가, PPI의 진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PPI는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미국의 7월 PPI에서는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왼쪽 그래프, 공산품 가격 급등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 서비스 가격은 가속도를 내면서 역대 최고 상승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7월 PPI 상승률 1.0% 가운데 거의 4분의 3을 이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기여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이렇게 여객 운송 서비스 요금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팬데믹 때 대폭 떨어졌던 가격이 되살아나고 있는 영향입니다. 도소매 업체들이 이렇게 유통 마진을 대폭 높여서 팔고 있는 것도 서비스업 중심의 생산자 물가 급등세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 30년물 수익률입니다. 이른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상징하는 금리이기도 하죠. 좀 오르는가 싶더니 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급히 후퇴했습니다. 물가와 장기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파란색 선, 국제유가가 수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영향도 있었겠습니다. 리플레이션은 물가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는 현상, 또 그렇게 되도록 띄우는 경제정책을 뜻합니다.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른바 가치주로 분류되는 곳에 많이 몰려있죠. 가치주 ETF가 밤사이에는 이렇게 겨우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치주의 반대편에는 성장주가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특히 많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5거래일 만에 탄력적으로 반등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해서 듀레이션이 긴 주식이다 라고도 하는데 PPI 급등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비교적 강했지만은 반도체 주식 마이크론은 이렇게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주식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면서 목표가를 대폭 하향한 영향입니다. D램 시장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죠. 물론 반론도 제법 터져나왔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가 우리 원화에 대해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해진 점,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점, 주요 교역 대상국인 동남아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이나 투자 전략에 관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